최근 야마자키 위스키의 가품 논란이 한창인데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위스키 꼬냑 클럽 카페나 여러 술 유튜버들의 최근 영상에서도 야마자키의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영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은 야마자키 12년인데 흔들어서 거품으로 구분하는 방법, 라벨의 색이나 그라데이션으로 구분하는 방법, 양각되어 있는 글자체로 구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구분 방식이 있는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야마자키 18년의 경우 중고로 빈병과 빈박스를 매입한 다음 위스키를 병입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진짜 라벨이 붙은 진짜 병에 가짜 위스키를 담아버리는 거죠. 가짜 위스키의 문제는 가짜 양주를 판매해서 이익을 보는 사기죄의 문제도 크지만 이 가짜 위스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큽니다. 한마디로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위스키를 만들 때 초반 증류주의 일정량은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데 초류, 중류, 후류를 구분하는 것을 컷이라고 합니다. 증류주의 초반의 원액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알코올인 메탄올이기 때문에 마시게 되면 시력을 상실하거나 인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초류, 중류, 후류를 컷으로 구분해서 주로 중류에 해당하는 원액을 위스키로 사용합니다. 맥켈란의 경우 중류의 원액 중에서도 비교적 소량만 위스키에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류소에 비해서 쓰는 원액이 더 적죠. 그래서 품질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명품의 반열에 오르는 위스키가 되는데 한몫했다고 봅니다. 다시 야마자키 위스키로 돌아와서 지금처럼 가품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 위스키가 인기가 많다는 반증인데요. 한마디로 돈이 되니까 가짜를 쉽고 빠르게 많이 만들어서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마자키 위스키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정리해 볼 테니 와인고인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마자키는 일본에서 최초로 세워진 증류소인데요. 산토리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산토리를 처음 만든 창업자가 바로 토리 신지로인데요. 처음부터 위스키를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포트 와인을 판매하고 매출을 올렸는데 일본 본토에서 위스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1923년에 야마자키에 증류소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토리 신지로는 증류소를 운영한 관리자를 찾고 있었는데요. 제대로 된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인재 한 명을 영입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타케츠루 마사타카인데요. 이 인물이 대단한 게 타케 연조장 출신인데 1918년 스코틀랜드로 홀로 유학을 떠나 현지 증류소에서 일하면서 위스키를 만드는 전 과정을 배워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이 제시 로베르타 코안입니다. 타케츠루 마사타카와 제시 로베르타 코안과의 영화 같은 사랑을 다룬 드라마가 바로 맞상이고요. 2014년에 이 드라마가 대박을 치며 자국 내에서도 인지도가 낮았던 야마자키 위스키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스카치 위스키와 살짝 비빌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위스키였는데 드라마의 성공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가 부여되면서 위스키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구입하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인들이 싹쓸이 하다시피 하니 야마자키 위스키가 갑자기 귀해집니다. 드라마의 성공까지만 해도 국내의 인기 정도였는데요. 위스키를 전문으로 하는 평론가인 짐 머레이의 위스키 바이블 2015에서 야마자키 쉐리캐스크 2013년에 100점 만점에 97.5점을 주면서 그의 위스키 1등으로 꼽아버립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입소문을 탄 위스키가 전문가에게 인정까지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안 봐도 알 것 같네요.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야마자키 12년이 동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위스키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최소한 12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떡상아리라는 것을 증류소가 12년 전에 예측을 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공급은 적어지고 수요는 갈수록 많아지니 가격은 계속 올라가서 대체 위스키로 숙성 연수가 없는 디아를 만들게 됩니다. 나스 위스키이니 12년까지 숙성을 기다릴 필요 없이 숙성을 오래 한 원액과 숙성을 짧게 한 원액을 섞어서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디알까지도 씨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야마자키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야마자키 12년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에서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정도로
빠르게 순삭되는 상황이고요. 야마자키 18년은 아예 시중에서 구할 수 없고 오사카에 있는 간사이 공항에서만 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추첨에 걸려야만 5만엔을 주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야마자키 18년뿐만 아니라 하쿠슈 18년, 히비키 21년도 추첨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 하쿠슈와 히비키도 야마자키 증류소가 속해 있는 산토리 회사 소속입니다. 가격은 3병 다 동일하게 5만엔인데요. 하쿠슈와 야마자키는 산토리에서 싱글몰트 위스키를 만드는 브랜드이고 히비키는 싱글몰트가 아닌 블렌디드 위스키 브랜드입니다. 히비키 또한 인기가 많아서 숙성연수가 없는 히비키 하모니도 오픈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간간히 마트에서 11만원대에 팔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순삭입니다. 오전에 진열되어 점심시간이 지나면 없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소식은 안 그래도 구하기 힘들고 비싼 야마자키 위스키가 올해 4월부터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야마자키 12년과 하쿠슈 12년 700ml가 출시가 1만엔에서 1만 5천엔으로 50% 오른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출시가 50% 오른 위스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세금과 프리미엄이 붙으면 가격이 과연 얼마에 형성될지 걱정인데요. 지금 현재도 야마자키 12년 한정판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39만 9,800원에 판매해도 순삭인데 4월부터 더 비싼 가격에 팔면 어떻게 될지 위스키 애호가로서 속상하지만 궁금해집니다. 이 위스키가 가격이 비싸지만 맛만 좋다면 충분히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12년급의 다른 위스키들인 맥켈란 12년 더블 캐스크, 글렌드로나 12년, 벤리아 12년, 구나하벤 12년과 비교 시음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 화사하고 진한 붉은색의 꽃향과 붉은 베리류의 과실향이 피어오르며 부드러운 바닐라와 달콤한 밀크 초콜릿의 뉘앙스가 느껴지고 고소한 견과류와 살짝 오크향이 뒷받침해주니 다른 12년 위스키들보다 향의 레이어가 좀 더 촘촘하게 쌓여 있어서 향에서는 압도적이었으나 맛은 향에 비해 다소 단조롭고 피니시가 짧아서 12년이라는 숙성연수의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야마자키 위스키가 비싼 이유는 스토리가 부여된 재패니즈 위스키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위스키 평론가의 검증, 시음이 아닌 보존이나 재판매를 위한 수집으로 변질된 목적 등인데요. 공급은 한정적이지만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현재도 비싸지만 4월에 인상되면 얼마나 더 비싸질지 지켜보면서 시장의 반응과 판매 정보를 빠르게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